지난달 강요 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던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는 도입하되 미사일만 군함에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요격 미사일 부스터의 민간인 지역 낙하 위험성 때문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취소했던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을 조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얼러5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스파이7 레이더를 탑재한 레이더 사이트는 예정된 부지에 건설하되 요격 미사일인 SM-3 블락 2A는 해상의 군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3 블락 2A는 설계 초기부터 네트워크 기반 운용을 전제로 설계된 초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사거리가 2,500km, 요격 고도가 1,200km에 달해서 레이더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은 최신형 마야급 구축함부터 SM-3 블락 2A 운용 능력을 보유하는데요. 일본은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분리 운용을 위해 마야급을 개량한 이지스 구축함 최소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SM-3 블락 2A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발사 플랫폼과 C4I 체계를 착착 구축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들 시스템을 모두 완비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영공에서 상승 단계부터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요격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자, 지상에 배치하는 이지스함이죠. 함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배함, 그러니까 배 아닙니까? 배인데 전투하는 배가 이제 함이죠. 그런데 그 이지스함은 바로 이지스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지스 레이더 1000km를 보고 뭐 15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해서 뭐 격추하고 뭐 이제 이런 거가 이지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바로 SM-3입니다. 근데 SM-3도 이제 블락 1이 있고 블락 1B가 있고 블락 2A까지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버전이 지금 나왔는데, 이 블락 2A는 사거리가 2,500km예요. 그런데 이지스 레이더는 1,000km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사일이 2,500km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레이더가 1,000km인데 미사일이 2,500km 가면 이 2,500km까지 나머지 1,500km 누가 유도해 주냐? 그게 바로 이 블락 2A는 네트워크 기반 요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지스 레이더로 끝까지 유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E2D 조기 경보기 또는 사드 레이더 또는 위성, 이런 여러 가지 자산을 가지고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3는 굳이 이지스 함에 없어도 다른 곳에서 미사일을 쏴주고 유도는 다른 곳에서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이지스 어쇼어를 지상에 배치하는 이지스 시스템, 요격 시스템이 이지스 어쇼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레이더만 지상에 배치하고 스파이7, 지금 일본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 특별히 주문해서 가장 최신의 오직 일본만을 위한 정말 성능 좋은 스파이7이라고 하는 버전을 특별히 주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성능 좋은 스파이7을 일본 지상에 지금 이제 2개를 배치를 하는데, 2개 배치하고 이거 지금 뭐 요격탄의 이거 부스터 지금 뭐 우리 집 지붕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도저히 이제 감당 안 되니까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끝까지 유도 못 해주니까 배에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일본이 마야급 이지스함 2척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 마야급에서 SM-2 블락 2A가 지금 이제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마야급하고 이거하고 조인 시켜주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와서 그럼 이지스 어쇼어 취소하지 말고 계속 할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뭐 이 이지스 어쇼어를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미국에서 뭔가 좀 압력이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미국과 일본은 이 합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거 지금 큰 펑크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이거 대안을 마련해라. 안 사면 안 된다. 라고 미국이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더는 배치하되 탄은 배에서 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이지스함이 8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만들었던 공고급 이지스 구축함 4척,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같이 만들었던 아타고급 구축함 2척,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SM3 블락 2A를 쏠 수 있는 마야급 구축함 2척, 이렇게 해서 총 8척의 군함이, 이지스 군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다시 또 SM3 블락 2A를 쓸 수 있는 신형 이지스함 2척 다 하자. 이제 이것도 같이 짝을 지어줘야 되니까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본은 이지스함이 무려 10척이 되고, 그리고 아키즈키급 구축함, 그리고 이제 아사히급 구축함, 이렇게 해서 일본 자체 만든, 우리로 치면 KDDX 이런 거죠. 그래서 자체 함대 방공함, 이걸 이제 4척에서 8척 만들고, 앞으로 또 이제 이 5,000톤급 다목적 구축함 또 따로 또 만들고, 정말 이 일본의 함대 전력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방 예산 해봐야 뭐 딱히 우리보다 대단히 많지도 않은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부럽네요. 아무튼 이 미던, 이 SM3의 부스터가 떨어져서 우리 집 지붕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난 반대야 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지스 어쇼어를 취소하려고 했던 일본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을 할 것 같은 그런 소식 전해드렸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막고 있는 대북 전단의 효과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의 70%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이른바 한류를 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RFA가 최근 함경북도 청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중앙당 간부가 직접 촬영한 사상교육 영상을 생활총화 자료로 전국 각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최근 남조선 괴뢰들의 말 찌꺼기를 따라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 때 대한 내용과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라면서, 이른바 남조선 영화를 보고 말과 글을 따라하던 청년들이 사회안전부에 체포돼 취조를 받는 장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속의 강연자는 전국적으로 70%의 주민들이 남조선 괴뢰들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의 말과 글을 따라하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되어 조선의 민족 문화가 심각하게 퇴색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은이 이색적인 사상 문화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이라 라고 지시하며 한국 컨텐츠 시청과 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컨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C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이 한국 영상물을 보는 것을 가장 큰 경로로 DVD나 USB를 꼽았는데요. 이런 저장 매체는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통해서도 대량으로 유포되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 개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좀 이 허접하게 생긴 이 화면, 뭐 노트북도 아니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노트10이라는 겁니다. 중국제인데 대단히 싸죠. 그냥 USB만 갖다 꽂으면 여기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 화면의 화질은 뭐 대단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싸죠. 현재 이게 북한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DVD나 USB를 통해서 북한 주민 무려 70%가, 야 대단하죠.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다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70%.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동독이 무너지기 전의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동독은 자유롭게 서독의 TV를 봤으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했지만, 북한도 그동안 완전히 폐쇄되어 있던 이런 나라가 자, 이렇게 정말 뉴스는 아니더라도 제한적이나마 한국의 문화를 보면서 그들이 교육받아왔던 대로 한국은 정말 낙후되고 그리고 못 살고 살만한 데가 아니고 이런 대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뭐야, 누구든지 고기를 먹네. 그리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점점점 호기심을 가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독의 말기 현상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런 USB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탈북 단체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중국 국경 지역에서 선교사들도 이런 거 많이 주고 하지만, 탈북선 그쪽은 이제 이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이런 이제 압록강, 두만강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지만, 이 남쪽 황해도, 강원도 이 지역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탈북 단체들이 풍선 보내는 게
대단히 효율적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합니까? 이 나라가 무너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나라가 무너져야 하는 것을 겁을 냅니까? 지금 이 북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을 따라하는 것을 유행으로 알고 멋있으니까 한국 몸짓, 한국 언어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오히려 북한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뭐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사라진 정당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 통진당이었죠. 그 뭐 정당 행사하는 거 보면 조선노동당처럼 이 자기네들 당원증 이거 들고 투표를 해요. 노동당처럼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썼던 말들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북한 문법대로 썼어요. 또 지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들과 아주 좀 끈끈해 보이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 언론들의 기사도 보면 북한의 문체, 단어 이런 것들을 따라 썼어요. 트럼프가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밀리에 공수받아 온 것에 대한 짜증입니다. 평소에도 언론에서 수시로 한국과 비교하는 것에 분노하는 트럼프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주지사 협의회 의장인 호건 주지사의 외교 성과와 적극적 C19 대처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니 폭발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C19 사태를 통제하는 국가적 시스템과 국민과 정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거죠. 그러나 이러한 호의적 관심이 일부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짜증나고 불편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이 검사를 확대하는 바람에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비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C19의 폭풍에 휘말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모범국가, 일본은 이상한 국가로 계속 비교가 되니 돌아버릴 수밖에 없죠. 이런 사실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한국이 방역에 성공한 것은 독재 국가의 시스템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는 황당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한국을 독재국가, 통제국가라고 계속 비난한 것은 우리가 C19 통제를 못한 것은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일본의 변명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자기 앞가림이나 해야 할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비난하듯이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놀더니 닮아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도 초기에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가 꼭 필요했고 언론의 재촉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월 25일 트럼프는 한국의 진단키트를 요청했고 이 전화회담과 진단키트 요청은 미국의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이고 빨리 방역 체제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을 방문해 조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한국의 한 의사가 트럼프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라는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한국처럼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탈리아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현재 이탈리아를 뛰어넘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언론의 재촉과 비교에 수시로 분노합니다. 4월 13일에 한국에 요청한 진단키트 60만 개가 미국에 도착했는데 역시 트럼프답게 감사 인사는 하지 않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유를 부립니다. 트럼프는 매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C19 대처와 비교하는 질문에 항상 짜증을 냅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이러한 트럼프의 반응에 대해 한국의 성공은 트럼프를 성가시게 한다 라고 보도할 정도니까요. 트럼프는 한국의 방역 대책보다 자신이 더 성공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회견에 대해 팩트체크를 항상 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잘못된 통계와 사실을 언급하면 바로 팩트를 들어서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트럼프는 한국보다 더 많이 검사한다, 서울에는 3,8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등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다가 도리어 또 언론의 공격을 받는 자충수를 두기도 합니다. 이러니 짜증이 왜 안 나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과의 비교로 자신의 지지도가 영향을 받을 판이니. 이런 와중에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50만회 사용 가능한 진단키트를 한국에서 구입했고 메릴랜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 신뢰할 만한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비교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언론이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부인인 유미 호건에 대한 활약상을 대서특필했고, 트럼프는 온갖 짜증과 분노로 두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 비난으로 미국 언론에서 다시 트럼프, 호건을 비난하다 기사가 쏟아졌고, 레리 호건은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의 분노를 이해할 수가 없다.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의 C19 대책팀과 좋은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비난하는 회견을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트럼프와 대립하는 정치인으로 미국에서 주목을 받게 된 레리 호건 주지사는 앞으로도 트럼프의 잘못된 방역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 중계될 것이고요. 트럼프의 잘못된 정책은 계속 비난을 받을 것이고, 한국과의 협력은 정답이었다는 것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아베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트럼프는 호건 주지사에 대한 비난을 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에 대해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협상팀이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 9억 달러 약 1조 1,100억 원으로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 사인만 남았던 거죠. 그런데 4월 11일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로 트럼프가 사인을 거부했다. 트럼프는 약 50억 달러, 약 6조 1,700억 원을 요구했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회견에서도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다. 배도 만들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절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